아이쉐,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그 여권 신청서를 내려놔. 아버지의 호통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가 한국행 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발견하신 거죠. 아버지, 설명할 기회라도 주세요. 한국은 이제. 한국이라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뭘 안다고. 할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전우를 이루셨는지 알기나 해. 터키 국방부 육군사령관인 제 아버지의 분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어요. 아버지, 그건 7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고요. 안전? 휴전선 북쪽에는 여전히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있어. 내 딸이 그런 위험한 곳에 간다고? 절대 안 돼.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숨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한국에 가겠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서 온 아이쉐 일마지입니다. 제 나이는 27살이에요. 아버지와 그날의 충돌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을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시면서도 제가 거기 가는 것만큼은 절대 반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경험 때문에 아버지에게 한국은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저를 보시며 흘리신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터키 국방부에서 육군 참모장으로 있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터키 앙카라에서 대대로 군인의 핏줄을 이어온 가문의 딸입니다. 저희 가문은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군인을 배출해왔고 현대 터키 공화국에서도 그 전통은 이어졌어요. 아버지 메흐메트 일마즈는 터키군에서 파샤라고 불리는 고위 장교죠. 어릴 적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외동딸이기도 했지만 두 오빠가 있었음에도 아버지께서는 유독 저를 각별히 아끼셨어요. 말 그대로 아빠의 공주였어요. 아버지와 저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추억이 있어요. 제가 6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군사행사에 참석하셔야 했는데 그날 아침 제가 아버지의 군복을 발견했죠. 저는 호기심에 아버지의 면도 크림을 꺼내 군복에 핑거 페인팅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무서운 반응을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웃으시며 저를 들어 올려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이쉐가 미술가가 되고 싶구나 하시며 제 이마에 키스해 주셨죠. 아버지는 그 얼룩진 군복을 그대로 입고 행사에 가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날 다른 장교들이 농담으로 일마즈 참모총장님, 딸이 당신 유니폼에 새 디자인을 했나 보군요. 라고 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네, 우리 딸은 앞으로 터키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겁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9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를 위해 집에서 전략을 짜고 계셨어요. 저는 몰래 아버지의 사무실에 들어가 아버지가 그린 작전도에 색연필로 색칠을 했죠. 군대 이동 경로를 무지개 색으로 칠하고 적군을 표시한 빨간 화살표에는 반짝이는 스티커까지 붙였어요. 아버지가 발견했을 때 순간 얼굴이 하얘지셨지만 곧 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이쉐, 내 덕분에 이 작전이 훨씬 밝아 보이는구나. 어쩌면 적군들이 이 반짝이를 보고 도망갈지도 모르지. 그날 밤 아버지는 제게 군인의 규율에 대해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창의성의 중요성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 방 책상 위에는 새 색연필 세트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죠.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아버지의 엄격한 군인 이미지 속에서도 저는 항상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평범한 터키 아버지가 아니셨어요. 군인으로서 그분은 강철 같은 의지와 규율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제 이름보다 군인의 딸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할 정도였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에게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전우들을 이루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를 통해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우리 터키는 6.25 한국전쟁 당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견한 나라였다. 무려 5,000명의 터키 용사들이 먼 이국 땅에서 싸웠고 700명이 전사했지. 할아버지는 팔에 총상을 입으셔서 평생을 팔을 떨었단다. 특히 군우리 전투에서 터키군은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미 8군의 후퇴를 도우며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 아버지께서는 종종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며 한국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대가 되자 아버지의 사랑은 다른 형태로 변했어요. 군대식 훈련이 시작된 거죠. 새벽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체력 단련을 해야 했어요. 터키의 전통 레슬링인 야흐 귀레시까지 배워야 했죠. 심지어 터키 특수부대인 보르도, 베렐리의 훈련법을 축소한 버전으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이스탄불이 아닌 앙카라의 군사학교에 진학하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반항했죠. 이스탄불 보아지치 대학교 응용예술학과에 지원했고 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로 떠났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대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보아지치 대학의 응용예술학과에 진학해 메이크업 아트와 특수효과 메이크업을 전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색과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분야에서 제 열정을 찾았어요. 제 꿈은 영화나 방송에서 특수효과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하는 것이었죠. 대학 1학년 첫 학기,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레일라가 노트북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듯 보았지만 점점 그 화려한 영상미와 잘생긴 배우들의 연기에 끌리기 시작했죠. 레일라가 보고 있던 드라마는 태양의 후예였어요. 군인과 의사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진짜 너무 재미있었어요. 주인공 남자 배우가 군복을 입은 모습이 어쩐지 아버지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거 너무 재미있어. 근데 터키어 자막은 어디서 구한 거야? 제가 물었죠. 유튜브에 다 있어. 전 세계 팬들이 자막을 만들어. 터키어뿐만 아니라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자막도 있어. K-드라마는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그날 밤 저는 레일라와 함께 밤을 새워 드라마를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캠퍼스 내 한국 문화 동아리 한국애호가 포스터를 발견했죠. 호기심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선배들이 저에게 더 많은 K-드라마와 K-팝을 소개해 주었어요. 한국 문화는 뭔가 특별하고 신비로운 게 있었어요. 저는 특히 K-뷰티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죠. 드라마 속 여배우들의 깐 달걀 피부와 한 듯 안 한 듯 청순한 세련된 메이크업에 매료되었거든요. 동아리 선배가 한국 화장품 몇 개를 선물해 주셨는데 그 제품들의 텍스처와 효과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 드라마와 한국의 메이크업 기술이었어요. 해를 품은 달, 육룡이 나르샤 같은 작품들은 화려한 의상과 극적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로 시대를 완벽하게 재현했거든요. 메이크업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 같은 작품들이었죠. 메이크업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라 얼굴을 캔버스 삼아 이야기를 그려내는 예술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특히 K-뷰티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죠. 저는 한국의 뷰티 브랜드들과 그들의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시트 마스크부터 꽃잎이 든 젤크림까지 모든 것이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학과에 한국인 교환학생 민지가 왔어요. 민지는 서울예술대학교 메이크업 디자인과 학생이었는데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K-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의 메이크업 어시스턴트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 드라마들의 열렬한 팬이라는 걸 알게 된 민지는 저에게 먼저 다가왔죠. 너 한국 드라마 좋아한다면서? 내가 작업했던 촬영장 비하인드 사진 좀 보여줄까?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어요. 민지는 제게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알려주었고 저는 민지에게 터키의 전통적인 화장법과 헤나 아트를 가르쳐 주었죠. 주말에는 함께 카페에 앉아 최신 K-드라마를 보거나 터키 전통 시장을 구경하며 우정을 쌓았어요. 한 번은 민지가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K-뷰티 제품들을 보여주었는데 그 품질과 디자인에 놀랐어요. 선크림, 쿠션, 파운데이션까지 모든 것이 아름답고 효과적이었죠. 민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기본 제품들이야. 한국에선 매달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가 런칭돼. 특히 서울 명동은 뷰티 제품의 천국이야. 내가 한국에 오면 꼭 데려갈게.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처음으로 장군의 딸이 아닌 그냥 아이쉐로 살 수 있었고 민지와의 우정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어요.
서울예술대학교의 K-뷰티 마스터 과정에 지원했고 글로벌 아티스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뷰티의 전통적 기법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하자 폭풍이 몰아쳤어요. 뭐라고? 한국이라고? 절대 안 돼. 거긴 아직도 전쟁의 그림자가 있는 곳이야. 북한과의 긴장은 언제든 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아버지는 격분하셨어요. 터키 외교부의 여행 경보를 보여주시며 한국 북부 지역의 위험성을 강조하셨죠. 제가 아무리 서울은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한국은 여전히 1950년대의 전쟁터였던 거죠. 어머니는 양쪽 다 이해하시는 분이었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단다. 아버지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비자를 준비했고 출국 계획을 세웠어요. 마침내 출국 당일, 저는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남기고 이스탄불 공항으로 향했어요. 편지에는 제 꿈과 한국에 대한 열정,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며 저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팬데믹이 거의 끝나고 국가 간 여행이 활발해진 시기였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터키에서 오신 분인가요? 라는 한국어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이 보였어요. 서울예술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나온 담당자였죠. 터키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에게 특별해요. 한국전쟁 때 도와주신 형제국가니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피로 맺어진 형제의 나라라는 표현이 실감났죠. 한국에서는 예상과 달리 터키인들에게 특별히 잘해주었어요. 택시기사님부터 식당 주인, 길거리에서 만난 할아버지들까지. 제가 터키인이라고 하면 모두 감사하다며 반겼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놀라웠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죠. 밤늦게도 여성 혼자 걸어 다닐 수 있는 안전함, 어디에나 있는 CCTV, 그리고 잘 정비된 대중교통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심지어 서울 용산구에는 터키군 참전 기념비도 있었고요. 한국에서 석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통해 제가 안전하다는 소식은 전해 들었겠지만 직접 연락은 처음이었죠. 아이슈에, 네가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 알고 있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터키 대사관을 통해 강제로 데려올 거야. 아버지의 음성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밑에 깔린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국은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한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터키보다 훨씬 안전해요.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터키를 정말 존중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직접 와서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다려라. 우리가 직접 가겠다. 일주일 후 놀랍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아버지는 군복은 아니었지만 그의 자세와 눈빛에서 고위장교의 위엄이 느껴졌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공항에서 처음 마주한 순간 아버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꼭 안아주셨어요. 그 포옹에는 석 달간의 그리움과 걱정이 담겨 있었죠. 어서 내가 말한 안전한 한국을 보여다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한 첫날, 저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전쟁기념관으로 부모님을 모셨어요. 그곳에는 한국전쟁 참전국 전시관이 있었고 터키군의 활약을 다룬 특별 섹션도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전시된 사진들과 유물들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바로 이곳에 계셨던 거야. 그분은 항상 우리가 그들을 지켰으니 그들도 잘 살고 있겠지라고 물으셨어. 하지만 지금의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했구나. 기념관을 나오면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함께 경험했죠.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강남,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인사동, 그리고 24시간 생동감 넘치는 명동까지. 특히 부모님을 놀라게 한 것은 명동의 화장품 거리였어요.
K뷰티 제품들이 즐비한 거리를 보시고 어머니는 마치 아이처럼 눈이 반짝였어요. 이렇게 많은 화장품이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어머니는 흥분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평소 터키의 전통적인 스킨케어 제품만 사용하셨는데 한국의 다양한 화장품들을 보고 완전히 매료되셨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매일 사용하는 에센스예요. 피부가 정말 촉촉해져요. 어머니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제품을 살펴보셨어요. 테스터를 손등에 발라보고는 감탄하셨죠. 아이쉐, 이건 마법 같은데. 피부가 즉시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 아버지는 처음에는 화장품에 관심이 없으신 듯 했지만 어머니가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며 천천히 마음을 여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기야, 원하는 화장품 다 사. 우리 딸 덕분에 이런 좋은 제품들을 알게 됐으니 선물로 생각해. 어머니는 기쁨에 겨워 아버지의 팔을 꼭 끌어안으셨어요. 명동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저는 부모님을 제가 살고 있는 원룸으로 모셨어요. 서울예술대학교 근처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물이었죠. 그래도 한국의 주거 환경은 터키와는 꽤 달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는 빌딩의 깔끔함과 정돈된 느낌에 감탄하셨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곳이구나. 학교에서 기숙사를 마련해 준 거니? 네, 아버지 외국인 장학생들을 위한 특별 기숙사예요. 비용도 저렴하고 학교와도 가까워서 정말 편리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제 원룸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열쇠가 아니네.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으셨어요. 아버지, 한국은 거의 모든 집이 이런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해요. 열쇠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스마트폰 앱으로 조명과 에어컨을 켰어요. 비록 작은 원룸이었지만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공간이었죠. 이게 다 뭐지? 스마트폰으로 집안 기기를 제어한다고?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네, 아버지, 이건 스마트홈 시스템이에요. 조명, 에어컨, 심지어 TV까지 전부 스마트폰으로 제어할 수 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감탄했어요. 비록 한강이 보이는 고급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아늑하고 실용적인 제 원룸의 모습에 부모님은 감동하신 듯했죠. 아이쉐, 작지만 정말 효율적으로 꾸며놓았구나. 작은 주방 공간으로 안내했을 때도 부모님은 놀라워하셨어요. 스마트 냉장고는 아니었지만 냉장고의 크기에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냉장고가 크니 보관할 음식이 많겠다며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제가 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배달의 민족 앱을 열어 보여드렸죠. 이 앱으로 거의 모든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한식, 중식, 심지어 터키 음식점도 있답니다. 30분 안에 문 앞까지 배달해주죠. 정말? 음식을 전화 없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한다고?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으셨어요. 맞아요. 아버지, 한국은 이런 편리한 서비스가 정말 발달해 있어요. 시간을 절약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에 아버지는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는 흥분해서 모든 것을 유심히 살펴보셨죠. 비록 넓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첨단 기술이 어떻게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보시고 감탄하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쉐, 내가 얼마나 시대에 뒤처져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70년 전 너의 할아버지가 피를 흘린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내가 말했듯이 이곳은 정말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구나.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터키도 발전했지만 이곳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성장했어. 작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 수 있다니. 내가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어한 이유를 이제 이해하겠어.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을 새로운 곳으로 안내했어요. 바로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였죠. 제 친구 중 한 명이 거기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저희에게 한국이 어떻게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변모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 44개국에 약 3,000명의 해외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 보건, 농업,
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이 이제는 140여 개국의 개발 원조를 제공하고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으신 듯했어요. 70년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정말 놀라운 성취군. 특히 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군의 국제평화유지 활동이었어요. 레바논, 남수단, 소말리아 등지에서 의료 지원과 재건 사업을 돕는 한국 군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내가 터키 군인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알지? 하지만 오늘 난 한국 군인들에게 존경심을 느낀다. 그들은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의 군대가 되었으니까. 한국의 첨단 국방 기술과 방산 산업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한국산 무기들이 터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큰 관심을 보이셨죠. 특히 아버지를 감동시킨 것은 한국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전 참전국 출신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감사를 표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죠. 아버지, 한국 정부는 매년 터키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감사를 표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터키 용사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아버지는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투쟁이었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어. 이 전쟁을 통해 자유진영은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 단결했고 결국 역사의 승자가 되었지. 지금의 한국과 북한을 비교해보면 어떤 체제가 인류에게 더 나은지 분명히 알 수 있어.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아버지는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셨어요. 아이쇼에 네가 이 나라를 선택한 것을 이제는 온전히 이해하고 지지한다. 네가 이곳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한국 방문은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두 분은 터키로 가신 후 어머니는 한국 화장품의 열렬한 팬이 되셨고 터키 여성들 사이에 K-뷰티를 알리는 작은 모임까지 만드셨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터키, 한국 간의 뷰티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돕고 있어요. 한국의 대형 화장품 회사에서 터키 시장을 위한 제품 기획자로 일하고 있죠.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아이쉐의 용기 있는 첫걸음이 결국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두 나라 사이에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 만들기 위해 노력할게요. 오늘도 축복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